안녕하세요. 아지스라에서 도적을 플레이하고 있는 대령입니다. 15단 위협을 준비 중이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죽음의 상흔입니다. 업적이 없는 분들로 대부분 구성하였으며 탱커님에게만 루트를 드리고 진행 부탁을 하였습니다. 처음 구간은 빅풀로 진행하였으나 무리를 나눠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이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도적이 없다면 왼쪽 역병자루 대신 오른쪽에 수학자를 풀링해주세요. 수학자를 풀링하고 망치를 주우신 다음에 1레임드에 사용하면 됩니다. 죽음의 상흔에선 비슷한 류 몹들이 많은데 그중 시체 수학자는 체해급수라는 위험한 스킬을 사용합니다. 대상은 4초 동안 행동 불가에 걸리며 1초마다 높은 데미지를 받는데 이 스킬은 차단 및 스턴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차단 우선순위 스킬입니다. 체해급수는 스턴이나 행동 불가로 끊어도 재시전하지 않으니 용의 숨결, 태풍, 방출사격, 실명, 후려치기 등 CC를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누더기 전봉대의 고기 방패는 탱커가 차단해주면 됩니다. 누더기 선봉대와 시체 수학자가 2마리 있는 곳이라 차단이 세서 급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힐러가 체급수에 걸리면 힐이 안되니 딜러들은 수학자 차단을 신경 써야 하며 이 구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오브젝트인 PP 투창을 사용하였습니다. 죽음의 상흔 오브젝트는 한 명이 다른 각기 오브젝트 2개를 들 수 있고 두 번째 오브젝트를 획득하면 기존에 획득한 오브젝트는 버프창이 뜨고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획득한 오브젝트를 사용해야 먼저 먹은 오브젝트를 쓸 수 있으니 사용 시기에 따라 획득 순서를 조절하면 됩니다. 또 다른 오브젝트, 상태 이상의 거수입니다. 키리안 성역단 플레이어가 청지기 소환 스킬로 청지기를 불러낸 후 말을 걸면 평소에는 없는 거수를 활성해달라는 문구가 생깁니다. 클릭하면 거수를 활성화시켜주며 활성화된 거수는 영소진 버프를 주는 구슬 5개를 드랍하는데 구슬과 접촉해서 버프를 받으면 됩니다. 데미지와 강력한 힐 버프이고 모여있으면 더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첫 번째 보스, 역병바닥이입니다. 영상에서는 근처에 있는 패치워크 병사와 역병자루 2마리를 같이 잡았는데 이는 영소진 버프를 가지고 있어서 광역 딜링과 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병뼈다귀는 랜덤 대상에게 들썩이는 구토를 하고 이 대상자는 파티원이 없는 곳으로 방향을 돌려줘야 됩니다. 구토를 한 방향에서 오물구더기가 나오는데 이 구더기는 특정 파티원을 대상으로 보고 가까이 가서 피포식을 쓰는데 이 포식을 5번 쓰게 되면 오물분출로 파티 전체 피해를 줍니다. 쉽게 말해서 안 맞으면 오물분출도 쓰지 않으니 대상자들은 최대한 맞지 말고 처리해주시고 근딜이 걸렸을 경우 탱커가 조금 더 이격시켜서 보스를 빼주시면 됩니다. 공간이 협소한 편이고 보스를 계속 끌고 가도 리셋이 안되니 드리블 해주시면 됩니다.
수체 수학자가 둘이니 징표를 찍고 차단을 지정해주면 좋습니다. 근딜이라 하더라도 혼자 차단은 안되니 스턴이나 매지기를 연계하면서 차단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도 상태 이상의 거수가 있는데 앞에 무리를 정리 후에 활성화하는 게 좀 더 안정적입니다. 강령술사의 소환수 중 마법사를 매지해놓고 풀링해서 잡으면 되고 여러가지 스킬을 쓰나 아무라 운명은 파티원과 이격해서 맞으면 됩니다. 망자 되살리기는 스턴으로 끊어주세요. 쓰러져 있는 거수 옆에 방출된 영웅 오브젝트가 있으니 탱커가 획득하고 뒤에 잡을 나루주다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해골 약탈자의 전방 회전배기를 조심해야 되고 탱커는 파티원이 없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주세요. 차단은 항상 소름 끼치는 절규가 최우선이고 한 명은 담당으로 봐주시고 다른 파티원이 해골 치유를 차단하세요. 해골 약탈자는 주기적으로 기골 분쇄 보호막을 본인한테 거는데 이 보호막이 사라지기 전에 보호막을 깨버리면 큰 물리피해를 입으니 무조건 깨주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선 한 마리만 죽어도 교만이 파워되니 앞에서 령 소진 버프를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나르주다는 죽음의 상흔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패스하던 중간 보스입니다. 체력이 많고 강령술사의 스킬들과 몇 가지 스킬을 더 쓰기에 까다로운 중간 보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퍼센트를 굉장히 많이 줘서 오브젝트 2개를 써서 이 무리를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몇 가지 스킬이 있지만 강령술사와 비슷한 스킬들이고 암흑장막이라는 보호막을 자신한테 시전하는데 이 보호막은 마법 훔치기, 삼키기, 비전경류로 지워버릴 수 있으니 지워주세요. 여기에서 탱커가 방출된 영을 사용하고 딜러 한 명이 왼쪽에 있는 망치를 나루주다에게 던지면 됩니다. 해골 약탈자들은 고개만 돌려서 탱킹해주고 기골 분쇄 보호막을 쓴 약탈자부터 처리해주면 됩니다. 강령술사 소환수 중 마법사만 매주해주고 잡아줍니다. 잡으면 교만이 나오는데 교만을 기다리면서 거수를 활성화시키고 영소진 버프를 이용해서 쉽게 잡아주세요.
어려운 구간은 아니지만 중간에 로머를 조심하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맨 끝에 있는 뼈분리자 2마리는 뼈채찍으로 탱커의 체력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턴으로 끊어주시거나 빠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2번씩만 맞춰도 탱커가 급사할 정도의 체력이 되어버리니 광역 스턴이나 개별 스턴을 넣어주세요. 오는 길에 오브젝트 망치랑 창이 있으니 전담 인원 1명이 망치, 창 순서로 획득해주면 됩니다. 네임드 팝업을 기다리면서 오른쪽 구석에 누워있는 거수 쪽에 가면 방출된 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탱커가 획득해주고 이 시간 동안 미리 이네임드 도중 소환되는 마법사의 매즈를 정해줍니다. 마비, 실명, 참회, 빙결덧, 언데드 속박 등이 가능하며 공포, 언데드 퇴치 등 이동하는 매즈나 태풍 등으로 밀어버리면 네임드가 리셋돼버리니 주의해주세요. 아마스는 계속해서 궤저화살을 쓰고 이 화살은 탱커를 향하지만 차단이 너무 안될 시 치감 때문에 탱커 힐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최대한 조를 나눠서 차단을 해주세요. 망자의 땅을 시전하면 전사, 석궁수, 마법사가 소환되는데 영상의 위치에서 탱킹하면 마법사들이 계단 옆에 팝업됩니다. 매즈를 해주거나 매즈가 부족하면 차단을 해서 네임드 쪽에 붙여서 잡아주세요. 브레스는 당연하게 피해주셔야 되고 마지막 수확이라는 스킬을 시전하는데 이 스킬은 현재 남아있는 소환수들을 흡수해서 파티 전체에 광역 데미지를 주는데 매지된 몹이나 스턴, 회오리 바람 등 걸린 소환수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쫄이 정리되지 않았으면 타이밍에 맞춰서 쫄을 매즈나 스턴 넣어주세요. 보스를 잡고 상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퍼센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죽음의 상흔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상층에서 벌어지는 강제 전투 중에 교만의 현신이 팝업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네임드에서 방출된 령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령을 사용해줍니다. 사용했다면 한 무리씩 가주면 되고 키리안 누더기 괴물이 로머이니 옆으로 빼서 잡아줍니다. 여기서는 시체 수집근이 등장하는데 이전에 있던 수학군 스킬에 선열의 물보라라는 광역 스킬을 사용합니다. 이 스킬은 필히 차단해주셔야 되며 담당 차단을 정해주고 새롭게 등장하는 키리안 누더기 괴물은 방망이질이라는 탱커에게 디버프를 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자연의 군대나 대지 정령 등을 여기서 활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없다면 외신기를 밀어줍니다.
살점 공예가의 시칼 투척은 경로상이 처음 맞는 대상에게 데미지를 주는 스킬인데 피하 구별 없이 데미지가 들어가기에 피조물이 맞도록 유도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강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부활조차 못할 만큼 빠르게 전투가 이어지므로 주의해 주셔야 되고, 앞에서 퍼센트를 잘 채워왔다면 전투 중에 교만의 현실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바느질 조스와 분리 조스라는 중간 보스급 몹이 등장하는데 둘 다 시칼 투척을 사용하고 공예가의 시칼 투척보다 데미지가 강력합니다. 처음 거는 크로스에서 맞춰주면 되는데 가끔 한 대상에게 둘 다 시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탱커가 하나를 맞아주면 됩니다. 분리조수는 병독의 집착 스킬을 랜덤 대상에게 쓰고 달려가는데 대상자는 최대한 빠져주시거나 보호의 축복, 무정류, 소멸 죽척 등으로 이 스킬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드리블을 하였다면 이 중간에 바느질 조수가 시칼 투척을 한 번 더 사용하는데 대상자는 빠르게 분리조수 쪽으로 이동해서 시칼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중간 보스 피가리입니다. 키리안 누더기 괴물과 쓰는 스킬은 비슷하지만 내장절단이라는 스킬이 추가됐습니다. 고개만 보고 피하면 되고 생각보다 거리가 긴 편이니 확실하게 피해주세요. 순서는 항상 방망이질, 육체절단, 내장절단 순이고
탱커가 드리블하면서 방망이질을 안 썼을 경우 순서가 조금 꼬입니다. 중간 보스 썩은토입니다. 마찬가지로 누더기 괴물과 비슷한 스킬을 사용하지만 탱커에게 디버프를 거는 방망이질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두 가지 추가 스킬을 사용합니다. 근거리 딜러는 어쩔 수 없이 질병구름 이내에서 딜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력을 회복시켜야 되고, 중간에 질병 분출이라는 스킬을 탱커, 힐러, 딜러 랜덤 대상에게 사용하는데 적중 시 큰 데미지와 독 바닥이 깔립니다. 단수가 올라갈수록 데미지 또한 많이 올라가니 대상자는 생존기를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의사 스티치 플래시입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스티치 플래시는 단상에, 아래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은 전투 중 주기적으로 고기갈고리라는 스킬을 사용하는데, 이 갈고리를 단상 위에 스티치 플래시에게 맞춰 끌어내리고 전투를 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에서는 스티치 플래시를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탱커가 가지고 온 PP2창과 또 다른 PP2창, 미친별이 망치를 연속으로 던져서 받는 피해의 증가 디버프를 중첩시키고 망치 데미지를 넣는 시기입니다. 교만 버프까지 가지고 있기에 데미지는 엄청나고, 이 오브젝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마지막 네임드 날토르의 교만 버프 조금과 블러드 개인 쿨기까지 전부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이런 택틱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보스 날토르입니다. 스티치 플래시에서 모든 쿨기를 다 가지고 왔기에 오프닝을 강력하게 시작했습니다. 크게 어려운 스킬은 없고, 얼어붙은 구석을 쓰면 캐릭 주위로 큰 범위 표시가 되면서 이동 불가에 걸리게 됩니다. 해제할 시 그 범위 안에 있는 아군에게 효과가 전이되고 이동 불가에 걸리게 되는데, 해성 폭풍과 겹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힐러는 바로 해제하는 것보다는 대상 주변에 아군이 이격했는지 확인하고 해제하시면 되고, 신성기사, 운무의 경우에는 미리 자유의 축복이나 범의 욕망을 넣어주면 디버프도 걸리지 않으니 대상을 확인하고 넣어주신 것도 좋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단상 아래로 내려보내는 어둠의 추방을 쓰는데, 대상자는 눈보라를 뚫고 길 끝에 있는 착지자를 처리하고 쓰러져 있는 용사를 클릭하면 다시 단상 위로 보내줍니다. 하지만 올라갔다고 바로 딜을 시작하면 안되고, 혹한의 한기 디버프가 끝날 때 중첩단 크기가 변하는 냉기 바닥을 깔게 되니 구석에 깔아주고 합류하시면 됩니다. 어둠의 추방 또한 보호의 축복, 얼음 방패, 천상의 보호막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소멸 죽은 척하기를 하면 다른 대상에게 넘길 수 있으니 조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어둠의 추방을 한 번은 무효화시키고 딜할 수 있습니다. 추방 후 쓰러져 있는 용사를 클릭하고 올라오면 용사가 15초간 치명 타격률이 100% 증가하는 버프를 주는데, 쿨기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죽음의 상은 공략을 마치며 다음엔 모관숲과 레벤드레스 지역 던전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